이번에는 2조 후보님들이 정견 발표를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2조 후보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현정, 배진교, 이영석, 강은미, 강상구, 유미경, 조성실, 양은진, 이상헌 후보님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후보님 모시고 출사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현정입니다. 얼마 전 기후위기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20살 청년이 저에게 요새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우리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기후위기로 매일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 막막함이, 그 걱정이 저는 그 말 속에서 너무나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 눈앞에 바로 와 있습니다. 반년 넘게 지속된 호주의 산불은 한반도만큼 넓은 숲을 태웠습니다. 소방대원을 포함한 수십 명이 인명피해를 입고 약 6,000채가 넘는 건물이 소실되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언젠가 올 위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마주한 위기입니다. 기후위기는 극단적인 형태의 불평등을 일으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불평등은 지금의 이 기후위기에 책임이 없는 미래 세대들이 그 책임을 떠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지구 평균 온도가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불과 8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이합니다. 한국 정부는 기업과 자본의 눈치를 보며 인류의 마지막 기회를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불평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안에서 김용군 동지가 사망한 지 1년이 넘게 지났지만 화력발전소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 속에 여전히 발전 노동자들은 내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매일 아침 오늘 제발 살아서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5년 동안 실질 소득이 15배 오를 동안 서울의 땅값은 1000배가 훌쩍 넘게 뛰었습니다. 노동하는 사람들의 땀이 아니라 땅이 존중받는 사회가 불평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 숲과 들을 없애고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땀 흘리는 사람들의 희망과 미래를 빼앗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개발 세력은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의 삶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후위기와 환경을 둘러싼 갈등은 환경과 경제의 대립이 아닌 소수의 불로소득과 다수의 소외된 이들의 대립입니다. 이제 악순환을 끊는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촛불혁명 이후 정권 교체를 이루었지만 시대 교체를 이루지 못한 지금 정의당은 녹색 평등 사회를 새로운 시대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에 이은 녹색혁명을 통해 환경을 파괴하며 이익을 얻는 소수의 기득권에 맞서고 지속 가능한 지구와 삶이 필요한 다수의 소외된 자들의 연대로 정의로운 새 질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에 실력과 철학 둘 다 모두 필요합니다. 저는 그 둘 다 가지고 있다고 당원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박사학위를 받고 어떤 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치 앞에서 학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13년 동안 이어온 진보 정당의 활동 속에서 크고 작은 당직을 마다하지 않고 이어왔습니다. 진보 정당의 역사 속에서 녹색 정치를 이어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정의당에서 생태에너지본부장, 국토환경부 예비내각 장관, 그리고 지금은 기후위기 미세먼지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당에서 그리고 전문성에서 누구보다도 의정활동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저 이현정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
눈앞으로 다가온 기후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녹색혁명입니다. 어쩌면 녹색은 혁명이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할 방법을, 그리고 불평등 속에 짓눌린 우리의 삶을 구할 방법을 저는 감히 녹색혁명이라고 이름 짓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에 녹색혁명을 일으킵시다. 기후위기에 맞설 국회의원 저 이현정과 함께 새로운 시대 녹색평등사회로 함께 나아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교 후보의 출사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배진교입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이번이 9번째 출마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인생을 바쳐서 지켜온 진보 정치의 길입니다. 고 뇌찬 의원님, 그리고 진보 정치의 길을 함께 지키고 있는 수많은 동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 배진교의 9번째 도전은 집권을 위해 나선 길입니다. 진보정당과 정의당, 20년의 역사의 결실을 맺는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집권정당, 정의당의 토대를 만드는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5번째 도전 만에 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진보구청장은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고,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축소판을 인천 남동구에서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 자랑 좀 할까요? 요즘은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동네 병의원의 무료 독감 예방접종 인천 남동구에서 처음 실시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 치과 주치의제 인천 남동구에서 먼저 시행했습니다. 166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즘 삶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가족이 늘고 있습니다.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남동구에서 마련한 복지 전달 체계가 정부 시책으로 채택되었고 지금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의 배진교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말이 아닌 실력으로 이제는 정의당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정의당을 저 배진교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로 복지를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색깔론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기득권 정치와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분단과 대립을 앞세운 강대국에 맞서 당당한 나라를 만드는 길입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복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세습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합법을 앞세운 부모 찬스가 자격증과 지위 그리고 재산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공정을 만드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골목 상권까지 싹쓸이하고 있는 재벌의 이익을 제한하고 좋은 일자리, 서민을 위한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국민의 삶을 혐오와 차별로 부추기고 사람의 과소비로 생태 환경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배진교는 사람의 가치와 생태 환경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저 배진교는 정의당 대통령, 집권정당 정의당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가슴 벅차지 않으십니까? 새로운 나라, 정의로운 비전으로 국정 대안 세력을 만들어가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남동구에서 재선하겠습니다. 비례의원의 재선은 비례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반드시 집권 정당으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국민의 염원을 국가의 미래로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오늘의 진보가 내일의 상식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와 함께 집권의 길로 함께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의당은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이 온라인 정견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석 후보의 출사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에 대구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계셨던 한 분이 돌아가셨고, 오늘 같은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9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루속히 감염 경로를 밝혀주셔서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21대 국회의원 정의당 비례경선 후보 이영석입니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이며 장애인 인권운동 활동가입니다. 저는 지난 19일 후보자 서류를 접수하고 첫 일정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기회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신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 고 노회찬 대표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늘 조용히 다가와서 먼저 말씀을 건네시던 모습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너무 그립습니다. 의원님이 살아생전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의 정당 활동은 2006년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제주도당 장애인위원장을 맡아 지역의 장애 현안 문제를 당과 함께 정책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 가족,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이 완전한 평등을 위해 함께 싸워왔습니다. 2014년 정의당 서울시 비례, 2016년 정의당 20대 국회의원 비례 후보로 출마를 하면서 당사자들과 정당과 함께 할 때의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보란듯이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대변할 수 있는 준비된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저 이영석입니다. 최악의 국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20대 국회에서 장애 현안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당 못지않게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인권의 현장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으며 많은 결과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발판 위에 21대 국회에서는 이영석이 더 큰 결실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활동가들에게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활동의 폭을 넓히도록 인프라를 연결해 주었고, 언론 연고자들을 연결시켜 지지 기반을 다지는 일에 함께 하였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이 되면 더 공격적으로 더 확장성을 가지고 지역 기반을 만드는 데 함께 할 것입니다. 장애 대중을 중심에 두고 사회적 약자의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었지만 실질적인 폐지가 아니며 주어진 서비스도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장애 등급제 폐지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장애인들의 경우 복지의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습니다. 65세가 넘으면 활동 지원 서비스 수급이 끊어지는 등 나이에 따라 인간의 존엄이 저울질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계가 요구하면 최소한의 대책을 내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약방문식,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그뿐입니다. 저 이영석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현장과 목소리를 높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장애 대중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장애운동의 한복판에 있었고 앞으로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장애 대중의 눈높이를 맞추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정치인 이영석이 아니라 장애 정치인 이영석이 되겠습니다. 비단 장애인 대중만이 아닌 여성, 성소수자, 이주 노동자 중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저 이영석은 비록 작은 미랄 같은 존재이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 토대 위에 평등한 기회 보장, 보편적 복지의 가치, 모두가 행복한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어수선한 전국에서도 지역 후보로서 뛰고 계시는 후보자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곧 달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후보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됩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정의당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함께해 주신 시민선거인단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강은미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과 예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자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경험으로 온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완성하고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습니다. 대학 졸업 후 11년 현장 노동자로 8년 동안 기초의원, 광주에서 진보정당 최초의 지역구 광역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2014년 재선에 도전할 때 청소년 단체 활동가 165명, 도시숲 환경활동가 88명, 치과의사 104명의 지지선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성과를 만들 수 있던 힘은 의정활동을 혼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단체와 시민과 함께 조례와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예산으로 반영되어 실현될 때까지 책임을 졌기 때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만들고 지원센터 건립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무상급식인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은 급식비를 받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고 급식비 지원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비정규직 지원 조례를 만들고 지원센터 설립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아파도 제대로 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실태조사 후 보육교사 대체 인력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시민선거인단 여러분, 동일노동 동일임금, 산별교섭법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차별금지법 제정,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종합적 대책 수립,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의당의 역할 강화, 지속적인 정치개혁,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과 비례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은 모두 제가 실천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이런 정책과 공약들이 실현되길 모두가 바라지만 실현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시민선거인단 여러분, 지금 정의당에 필요한 것은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공약을 실현할 힘입니다.
정의당이 공약을 실현하는 힘은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것과 함께 다양한 계층에서 확고한 지지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정의당 안에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 안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강은미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평화롭고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의 꿈을 이루기 위한 힘있는 정당, 그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시민선거인단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중심 정치를 다양한 투명 인간들이 중심이 되는 시민 정치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누구도 대변해주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예산이나 정책만으로도 삶이 달라지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곳을 찾아서 그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으로 정의당의 다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되겠습니다.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의당은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이 온라인 정견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상구 후보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비장하셔가지고 제가 뒤에서 보고 있었는데 힘들었습니다. 상정 다음 상구, 국민의 마스크, 시민의 손세정제, 강상구입니다. 원래 제가 오늘 출마해변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다가요. 세상이 난리인데 우리끼리 잔치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들 좋은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좀 필요한 얘기 하려고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대구 경북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각종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대구 경북 지역 바깥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제가 어제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전화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대구 경북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전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대구 경북 쪽에서 코로나19 잡지 않으면 더 전국적으로 퍼질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주요 소식 중심으로 저는 오늘 연설하지 않고 필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정견 발표고 출마의 변입니다. 오늘 정부가 대구 경북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아마 내일 발표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의료비, 방역비,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긴급 운영자금 수혈은 꼭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장 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시중에서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통화한 분들 대부분이 마스크 없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불안감도 더불어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머물 집이 없는 노숙인들 중에는 마스크를 못 구해서 물휴지를 마스크 대신 쓰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마스크 사재기가 일부 있을 수 있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요. 대구시가 정부에 마스크 100만 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빠르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소독제도 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역시 공급 방안이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광주가 대구에 마스크 2만 개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각계각층에서도 대구 경북에 대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광주처럼 그렇게 지원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의당의 지방의원, 광역시도당 위원장님들 선거로 바쁘시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그 점을 좀 촉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부족하지 않게 공급되어야 대구 경북 시민들이 조금 덜 불안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사례지만 홈플러스 등 대형 매장에서 라면 같은 생필품을 구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며칠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될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의 웬만한 병원들,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학병원 응급실들 다 폐쇄됐습니다. 확진자들이 다 다녀가는 것으로 확인된 병원들인데요. 정부와 대구시가 음압병실을 추가로 확보했고 그랬지만 일반 환자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 그리고 다치지도 마십시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보육 대란입니다. 부모가 모두 직장에 나가는 경우에는 한 사람은 쉬고 애 봐야 되는데 이 경우에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무급입니다. 법제도 제대로 바꾸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의당이 조금 더 집중해서 이 문제를 국회에서 다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원 시간제 선생님, 복지관 강사 등 노동자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아마도 복지관이나 유치원 쉬면 이분들 그 사이에 급여가 없을 겁니다. 자영업자 대책도 있고 기업 대책도 있는데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 대책은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정의당이 특수고용자 관련 대책을 각별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열심히 강조하겠습니다. 정의당이 비례선거운동으로 바쁩니다. 우리가 총선을 준비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그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집중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주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후보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미경입니다. 뚜렷한 역사의식을 갖춘 똑 부러진 생활정치가 도의원 활동으로 역량이 검증된 시골 아줌마. 6년간의 모스크바 유학생을 마치고 16년 동안 고양시에서 살았습니다. 생활정치를 하던 중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로 인해 더 열심히 활동을 시작했고 그래서 국민참여당 창당 멤버로 경기 도의원으로 당선되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충남 예산에서 시골 아줌마로 지방의회 정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집권의 꿈은 여의도 정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의도 정치가 삶의 현장에 파고들어 지역 기반을 가질 때 비로소 집권의 꿈은 현실화됩니다. 정의당이 우리의 진보 정치가 대중적 진보 정당으로서 삶의 현장에 더 깊게 뿌리내리고 시민사회로 더 넓게 스며들어 대한민국의 근본틀을 바꿀 집권의 꿈,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전태일과 노무현 정신이 깃든 정의당,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실현이라는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당원 중심의 정치 활동을 넘어 시민 중심의 대중 정치 활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촛불 시민혁명 이후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넘어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시민들의 바람에 정치가 답을 해야 하는 이때 21대 국회의 과제는 명백해졌습니다. 지금의 낡은 틀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의 명령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답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비롯한 토지 정의, 경제 민주화를 넘어 노동 정의, 완전한 자치분권, 다당제에 기초한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공론화하고 제7공화국 개헌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근본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해방 이후
이승만에 의해 반면특위가 강제 해산되면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왜곡되었고 인권은 말살당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저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민주공화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입법 활동을 하겠습니다. 국가폭력과 친일 세력에 의한 민주주의와 인권 유린의 역사를 바로잡아 인권과 평등의식이 풍성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유미경 1호 법안으로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 배보상 통합특별법을 제정하여 희생자 명예회복에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왜곡된 한일 관계의 역사를 바로잡고 친일 부역자 재산환수법을 제정하여 해방 후 제대로 하지 못한 친일 잔재 청산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묘지를 강제 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인권기본법 제정, 여성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추진 및 차별받는 여성, 실업 여성, 경적 단열 여성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공공부조를 실현하겠습니다. 국공립대 통폐합으로 교육 대혁명을 이루어 무상교육 실현, 대학 무상교육 실현, 대학 서열화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10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 유미경과 함께 해주십시오. 당원 여러분, 저 유미경 진심으로 국회의원 하고 싶습니다. 발표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실 후보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 보육노동특별위원장 조성실입니다. 저는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서 제21대 국회에 도전합니다. 평범한 엄마들의 진짜 정치로 국회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과 아이를 돌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치,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과 함께 정의당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정치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불행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기르는 여성들도 불행합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초저출생 현상 속에서 아이를 왜 안 낳는지 탁상 공론만 이어질 뿐 이들을 위한 정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산하면 정말로 불행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정치해온 사람들 중에 출산과 육아,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 지내온 8년, 정치하는 엄마로 살아온 4년, 국회 보좌진으로 지내온 1년을 거치면서 나와 우리 아이들을 대변해줄 누군가가 생각보다 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존경하는 여러 후보님들과 함께하게 돼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분명한 철학과 훌륭한 삶의 궤도를 가지고 오신 40여 분의 후보자님들의 면면에 감탄하고 원팀으로 함께 이루어갈 정의당의 오늘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며 기대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양육 당사자로서 고용 단절, 독박 육아, 아동인권 문제 해결을 자신의 정치적 최우선 과제로 선언하며 평범한 엄마로서의 정치를 선언하신 분은 찾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문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도 불행해지지 않을 권리를 자신의 정치적인 시작점으로 또 사명으로 선언하는 정치인은 한 명으로 부족합니다. 정의당의 그런 국회의원 한 명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중 친화적인 진보정당의 역사를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과 함께 써나가 주십시오. 21대 국회에서 평범한 엄마들의 진짜 정치로 그 새로운 서막을 열겠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일이 나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자라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고집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엄마들의 창립준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젖먹이 아이와 함께 단체 창립에 앞장섰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로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비롯해 유치원 3법 통과 촉구에 앞장섰습니다. 1년간 국회에서 일하며 하준이법, 태호 유치한이법, 민식이법, 혜인이법 등 20대 국회 내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방치 실태를 가장 먼저 고발했고 유가족들과 동고동락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주력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한 가지를 확실히 배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없다는 사실, 누구도 이들을 대신해 저와 저의 아이를 대신해 싸워주지 않는다는 현실을 말입니다. 평범한 엄마들의 진짜 정치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꾸겠습니다. 저는 양육자들의 고용 단절 문제,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마련에 최우선을 두고 힘쓰겠습니다. 주 52시간제의 안착과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를 통해 칼퇴근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학교 돌봄과 지역 돌봄 강화를 기축으로 한 초3까지 공적 돌봄법을 만들겠습니다. 양육자들의 안정적인 노동권이 곧 아동인권으로 이어지고 아동인권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엄마들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정의당의 사람들이 소중하게 지켜온 진보의 가치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더하고 양육자들의 미소를 더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돌봄과 살림의 가치를 재평가하며 사회적 돌봄 체계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육아, 아이를 기르는 일은 비단 엄마 한 사람과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공적이고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아이였고 여전히 서로가 서로에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아이와 엄마를 위한 정치가 곧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정치가 되는 이유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가 비단 아이와 양육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좋은 사회가 됩니다. 정의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의당은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온라인 정견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은진 후보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의실현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은진입니다. 먼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의료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힘내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살림살이 걱정에, 교육 문제 걱정에, 최근에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정말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나만 잘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요즘 세상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불안합니다. 새로운 국회는 어떤 과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3가지의 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벌 총수 갑질 경영을 막을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방 소멸 환경 재앙을 가져올 수도권 1급 집중을 억제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서 토지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치솟는 집값을 보면서 이번 생은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늘어갑니다. 그리고 개업을 해서 커피점을 운영하는데 수입은 5,000원, 10,000원 받는데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사실 남는 게 없습니다. 이와 같은 집값 폭등의 핵심에는 토지개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토지개발 이익 어떤 것일까요?
땅 주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땅 옆에 지하철이 생기면 땅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토지개발 이익은 불로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이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해야 하는 것이 제 정책 활동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이제까지 수준에서는 재산세를 조금 강화한 것에 그칩니다. 세금이 무서워서 대기업이 노는 땅을 보유하지 않도록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는 적임자는 저 양은진입니다. 두 번째로 재벌 총수 갑질을 막도록 상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사실 대기업은 우리 국민의 피땀으로 오늘의 성장 신화를 일군 게 아닙니까? 삼성그룹에 수많은 노동자가 없었다면 반도체 신화는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주택에 물리는 전기세는 비싸게 하고 기업에는 값싼 전기세를 산업용 전력으로 많이 공급해 왔습니다. 게다가 철도, 도로, 항만 이런 시설을 건설해서 기업의 물류 비용을 절약시켜 왔습니다. 이 모두 세금으로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기업을 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 총수의 갑질로 인해 기업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에 있었던 물컵 갑질 사건 기억하시죠? 그 이후 6개월 동안 한진그룹의 계열사 5개에서 주식 가격이 50% 폭락했습니다. 물론 직격탄은 소수의 개미들이 졌습니다. 그러나 그 유탄은 온 국민이 맞았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 소멸과 환경 재앙을 가져올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적극적인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수도권은 초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초고밀 도시가 됩니다. 이런 도시에서 환경 재앙 그리고 바이러스의 취약함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하겠습니다. 교육, 재정, 금융에서부터 적극적인 균형 발전 전략을 실행하겠습니다. 국립대학 공동학위제의 실행, 재정분권의 혁신, 지방공립은행의 실시, 지역재투자법의 제정을 서두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동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토지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가 기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법을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후보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시민선거인단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선거인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21대 총선 정의당 비례후보로 출마한 이상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은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바꾸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촛불혁명을 통하여 대통령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양당 체제로 인하여 개혁이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촛불혁명을 완수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총선은 다행히 준연동형 비례제가 실시되는 최초의 총선입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성정당이라는 비례정당을 만들어 꼼수를 부리는 정당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이 처절히 응징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당 당원 여러분, 정의당은 이번 비례 후보에 37명이 경쟁명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9일 동안의 선거기간을 통하여 당원분들과 시민선거인단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총 3번의 정견 발표와 정책 강연회, 정책 토론회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내일 있을 정책 강연회에서 저의 핵심 공약인 경제 분야의 공약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책 정견 발표에서 저의 공약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많은 후보 중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하여야 하는지 그 기준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국민들께서 말씀하십니다. 국회가 좀 젊어져야 한다고. 기존에 87년 민주화 운동권 세대들이 이제는 좀 정치에서 물러나야 한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시대 변화를 대변해 줄 수 있고 젊고 참신한 인물인가를 살펴보시는 것이 이 변화하는 시대에 딱 맞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파나 정파의 의견에 휘둘리는 정치인이 아닌 진정 시민들의 편에 시민들의 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그 후보가 정치적 역량을 검증받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역량을 살펴보기 위해 후보들의 양력을 꼼꼼히 잘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당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당 외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면 그 후보가 어떠한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정치인은 선거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후보가 얼마나 많은 낙선을 했는지, 또 어느 부분에서 당선을 했는지 살펴보시고 현재 어느 누군가에 의해 임명을 받았는지 아니면 당원분들의 선택을 받아 선출되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그 후보의 정치력을 살펴보시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 경선 기간을 통하여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제가 생각하고 있는 화두를 던져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으려 합니다. 어찌 보면 5번의 정견 발표가 저의 생각을 전달하는 데 길지 않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 국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인물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적 검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저 이상원이 하겠습니다. 패기와 열정으로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이상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조 후보님들의 정견 발표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